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직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직 1월의 반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저에게는 2개의 부고와 1개의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생일도 껴 있었고요. 저절로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다사다난한 연초를 보내고 있는데 제 마음 정리도 할 겸 쓴 글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께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업로드 해봅니다. 저는 5년 전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60세, 제 나이 3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100세 시대에 부모님을 보내기엔 꽤 이른 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나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벼락같이 슬픈 일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 부정을 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냥 해맑게 철없이 살았었구나 자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라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주로서 장례는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과 큰 돈 지출의 연속입니다. 일단 절차에 따라 행정적인 일들을 해나가며 조문객도 받다 보면 3일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마음껏 슬플 새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 슬픔보다는 배우자를 잃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살가운 딸이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는 어머니에게 집착하며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전부 따로 살고 있었던 동생과 제가 번갈아 가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본가를 채우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고 어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각자 다시 일상생활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점부터 약 1년간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책임감으로 부여잡았던 신경이 끊긴 것처럼요. 아마 감정적으로 후폭풍이 왔나 봅니다. 충분한 애도가 가족의 사망이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가이드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의 상실은 마음껏 울고 그리워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0대를 앞두고 큰일을 치러서인지 강제로 철이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어른이 되어야 했다고 할까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인생의 단계가 온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돈도 많이 밝히게 되었고 세속적인 시각에 더욱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쯤 되니까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예로부터 지켜왔던 3년상이 과학이구나 싶었어요. 시기적으로 딱 그 즈음 되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야속한 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동기이자 같은 업계의 선배이자 서로 협업도 종종 하던 친한 언니가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 40세가 되자마자 떠났습니다. 당연히 너무 충격받았고 같은 전공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이다 보니 정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죽음도 슬펐지만 그 사건이 저에게 보내는 살벌한 경고장 같아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프리랜스 매트 페인터로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 비슷한 기질을 가진 친구였으니까요. 솔직히 매번 포토샵을 열 때마다 그 언니가 생각납니다. 언니가 추천해준 손목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버티컬 마우스를 쥐고 열심히 일하면서요.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언니의 기일에 모이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녀의 죽음이 거짓말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인사말은 항상 건강하자는 다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하지만 해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삶과 죽음은 항상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삶이 언제든 가차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양면 점퍼처럼
언제 뒤집어 입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뜻 혹은 운명에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장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자. 이 깨달음이 저에게 다시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철저한 자기 관리도 하게 되었고요. 좀 비장한데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끔 달리는 악플에 저보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는 내용이 꼭 들어가는데요. 그 질문의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